전기는 수학이다. 따라서 수학을 모르면 전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학 몰라도 돼요.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보통 거의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항이에요. 이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을 옮기는 거죠. 대부분 이거예요. 이게 잘 안 돼서 틀린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에서 여기 있는 요 아이가 무엇인가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i는 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서 답을 찾아내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바꾸는 거. 이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항이라고 하거든요. 이항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이게 수학이냐?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수식을 정리하는 산수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수학을 이야기하면 미분이 된다든지 또는 적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미분과 적분도 우리가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보는 이러한 식이 미분식이고 이러한 식이 적분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잠시 보류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이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고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가 되고 빼기가 넘어가면 더하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결과를 끄집어내는 이 행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에 입력만 해주면 계산기가 다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적분도 계산해주고요. 미분은 좀 그렇지만 웬만한 방정식도 계산기가 다 해줘요. 계산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나 수식을 정리하는 것은 계산기가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계산기에 입력하기 위한 식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항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항을 옮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기호를 등호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이라는 이야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등식은 좌항, 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의 항, 그 다음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우항 이렇게 얘기해요. 좌항과 우항이 항이 똑같다. 그래서 이걸 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호를 등호라고 하고 그래서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항을 옮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런 법칙이 있죠. 이런 법칙이 있죠. 식이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런 식이 있는데 여기가 100이에요. 그런데 i는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여기가 36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를 구해야 돼요. 똑같은 형태가 되죠. i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항을 한다고 할 거예요. 이항을 하면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이 항을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누기가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항이라는 개념을 옮긴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뭔가 헷갈리는데, 옮긴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3600을 없애야 여기에 있는 i만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기가 쉽겠죠. 여기 있는 3600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3600을 나눠야 돼요. 3600을 나누는데 여기만 나누는 게 아니죠. 여기도 동일하게 3600으로 나눠줘야 돼요. 좌변과 우변을 동일하게 3600으로 나눠줘야 이 3600은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고 여기는 i만 남게 되고 이 i는 3600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i만 남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만 남겨주려면 루트 3에 3300에 0.8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똑같이 좀 지워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좌변과 우변, 좌항과 우항에 여기에 이렇게 나눠줬으면 똑같이 나누어줘야 여기에 있는 등호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i만 남게 되고 이것분의 이것이 되는 것이 전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걸 언제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부딪히게 될 텐데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기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계산기는 복소수가 계산되는 계산기, 적분이 계산되는 계산기, 방정식이 계산되는 계산기를 쓰면 좋아요.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고 갑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요. 여기서 회로라는 말이 나와요. 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것을 회로라고 불러요. 회로는 전원이 있고요.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가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전원은 우리 보통 V라고 얘기하고요. 부하는 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로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요.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걸 회로라고 해요. 이런 회로를 우리는 이 선로가 닫혀 있어요. 전류가 루프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이런 회로를 폐회로라고 불러요. 닫혀 있는 회로. 여기는 이 이야기는 직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직류는 주파수가 0인 상태를 말해요. 주파수가 0입니다. 그리고 교류는 주파수가 0이 아닌 거예요. 주파수가 존재하는 것을 교류라 그래요. 직류와 교류도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파형이라고 부르죠. 이름부터 배우세요. 이런 것을 파형이라 불러요. 이것의 모양이 사인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사인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사인파 이렇게 불러요. 사인파인데 정연파예요. 사인은 또 어떤 것인가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사인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사인파라 불러요. 그러면 파형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서 파형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파 모양이라 그래서 파형이라고 불러요. 파형.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 바뀐다 그래서 1주기라 그래요. 1주기를 말로 1주기 1주기 하지만 우리는 기호로 1주기를 표기하기도 해요. 그걸 T라고 이야기합니다. 1주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라고 해서 단위가 세크예요. 이걸 1주기라고 부르는데 얘가 1초에 몇 번 바뀌는가? 요렇게 움직이는 게 한 번이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움직이는 게 한 번인데 그것이 1초에 몇 번 바뀌는가라고 할 때 그걸 주파수라고 해요. 주파수는 한 주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한 주기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사이클 퍼 세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1이고 요게 세크죠. 한 사이클 1초. 그렇게 되면 주파수는 1 사이클 퍼 세크가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헤르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헤르츠라는 것은 사이클 퍼 세크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F라고 표시한다. 이 F는 주파수의 약자예요. 프리퀸시의 약자예요. 그리고요, 주기, 얘는 T로 표시하고 세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경우 있겠죠. 안 바뀌고 파형이 일정하게 가는 것, 이렇게 파형이 일정하게 가는 것, 이걸 우리는 직류라고 불러요. 직류. 주기가 생기고 주파수가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류하고 교류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직류 회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장에서 교류 회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직류 회로를 해석하는 것의 대부분은 전기 자기학에서 다뤄요. 회로 이론은 대부분이 교류에 대한 해석을 하게 돼 있죠.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도 얘는 변화가 없는 게 직류입니다. 그러나 교류는 시간이 0일 때, 0.01일 때, 0.02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가 생기죠. 이것이 교류예요. 직류와 교류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직류 회로에서 전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교류 회로에서 전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류에 대한 정의,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전류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기호로 표시하는데요, 그 기호가 I입니다. I를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는 I가 전류입니다. 그리고 암페어 하면 전류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전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류는 I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류의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1암페어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왜 흐르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류란 뭘까요? 전류의 흐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류의 흐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전자의 이동이 전류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그 전자 맞아요. 그 전자가 이동해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요. 그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하는 쿨롱만큼 전기량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쿨롱의 이동이에요. 쿨롱이란 말 기억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죠? 쿨롱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량. 전자가 이 전기량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랬을 때 1암페어라고 하는 그 전류의 정의는 1초에 이러한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써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전류는 1초에 이동한 전기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적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류를 이야기할 때 1초에 이동한 전기량을 말한다.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을 길게 해놓은 것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I는 T분의 Q, 쿨롱 퍼 세크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어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이거란 말이죠.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죠. 전기량이 되죠. 시간이잖아요. 전기량이잖아요.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 전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기호입니다. 이게 언어예요.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죠.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은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W는 일입니다. 단위는 줄이에요. Q는 전기량입니다. 단위는 쿨롱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무슨 뜻일까요? 1쿨롱당 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쿨롱당 일이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의 정의는 1쿨롱당 한 일. 누가? 전기가. 전압이란 전기가 1쿨롱당 한 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볼트하고 똑같은 단위는 줄 퍼 쿨롱이라는 거죠. 줄 퍼 쿨롱. 줄, 쿨롱이니까요. 똑같은 단위가 볼트예요. 지금처럼 쿨롱 퍼 세크가 되죠. 쿨롱 퍼 세크라고 하는 이 단위는 뭐하고 똑같아요? 암페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전압과 전류의 정의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말로 잔뜩 설명한 책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처럼 표현한 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전압과 전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겁니다. 그 뜻을 번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I는 T분의 Q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Q를 구해보세요. 이걸 이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Q가 구해지려면 여기에다가 T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T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Q가 남겠죠. 여기에다 T 곱하고요. 여기다 T 곱하세요. 그러면 T와 T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Q만 남게 되고 이쪽에는 IT가 되겠죠. 그래서 Q는 IT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쿨롱이라고 하는 전기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기량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단위를 많이 쓰고 있어요. 2만 밀리암페어 아워. 어디서 많이 봤죠? 얘가 전기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보조 배터리, 휴대폰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 거기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전기량이에요. 그때는 이런 단위를 써요. 암페어 아워, 미리 암페어 아워. 전류는 전기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지금 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죠? 직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교류는 안 그래요. 교류는요, 그렇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시간일 때, 이 시간일 때, 이 시간일 때 다 틀리죠. 똑같은 시간이 가더라도 교류는 다 틀리죠.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류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D라고 앞에 붙여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변화량, 교류는 바뀌잖아요. 변화량이에요.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량. 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했죠. DT. DT라고 표시하잖아요. 얘도 변화량이에요. D자가 붙으면 그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 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전기량이 얼마나 변했는가로서 교류 전류의 크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D자가 붙으면 미소라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에 대해서 전기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류인데요. 그거는 이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면 아, 다른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것처럼 변화량분의 변화량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수학으로 미분한다 그래요. 작게 나누는 걸 미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작게 나누는 것을 모두 합하는 것, 이걸 적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게 나누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크게 합하는 건데 그것을 적분이라고 부른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얘를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q 값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dt와 여기도 dt를 곱하는 거죠. dt 약분돼서 없어지고 dq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idt가 됐어요. 그런데 뭘 구한 거죠? 변화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된 양만 구한 거잖아요. 이 전체 량을 구하는 건 아니죠. 변화된 양이 이렇게 된 dq만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q를 구하려고 하면 작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나눠진 거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인 적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걸 적분하면 dt분의 d는 없어져요.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인테그랄이라는 이 기호는 적분한다는 기호고요. 적분을 하는 거예요. 0에서 t까지 적분하면 요 미소라는 성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q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류 전류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량을 구하려면 얘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전기량의 변화니까 여기는 미분의 식이 되는 거니까 q 값을 구하려면 적분을 해서 없애줘야 된다. 여기를 적분을 해야 된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양변을 적분해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걸 전기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류의 개념과 교류의 개념은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전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전압에 대한 개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전압이 정의가 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기량의 변화에 대해서 일의 변화가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를 구한다라고 하면 VDQ를 인테그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전압과 전류를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전압과 전류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바로 전기량이죠. 전기량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이잖아요. 그럼 여기 Q잖아요. 여기가 전기량이잖아요. 여기가 전기량이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하고 똑같냐라고 하면 이 1은 IT라는 전기량에다가 V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것은 V, I 한 다음에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VIT가 1이에요. 줄이에요. 이걸 우리는 조금 뒤에 가서 배우면 VI라는 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류에서는 와트고요. 교류에서는 볼트 암페어가 되죠. 직류에서는 이렇게 와트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전기가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 그래서 요것이 뭐예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죠. 일이라는 것은 와트 세크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줄은 단위가 와트, 세크예요.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줄이다,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전력도 배우게 될 겁니다만은 이 전력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를 기호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지 못하면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공통적인 것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전압과 전류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 연결고리를 정리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연결고리는 전기량인데 그 전기량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죠.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오음의 법칙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한테 따라붙는 법칙입니다. 그만큼 기본인 거고 중요한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적용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압을 구하거나 전류를 구하거나 저항을 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이것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오늘